허상이라는 걸 압니다. 정신질환의 병식과 보이지 않는 고통.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질환의 병식과 보이지 않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신간호학 실습을 하며 정신질환 환자분들도 자신의 증상을 누구보다 힘들어하고 없애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정신질환을 단순한 편견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실습했던 용인 스마트 납병원은 입원 병동과 지역사회 사이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치료기관이었습니다. 환자분들은 낮 동안 병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귀가하며 각자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납병원은 단순히 증상을 조절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 적응과 회복을 돕는 정신재활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만난 환자분들은 급성기 폐쇄병동 환자들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보였습니다. 비교적 증상이 안정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회복 과정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질환과 증상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환자분들을 더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정신건강간호학에서는 병식,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병식이란 자신의 질환과 증상을 스스로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정신질환 환자가 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식의 정도는 환자마다 매우 다양하며 증상의 심한 정도와 치료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납니다. 정신간호학 실습 중 사이코 드라마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이코 드라마는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증상 등을 역할극처럼 표현해보는 정신재활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한 환자분은 자신의 환정과 환각을 마치 실제 물건처럼 상상하며 그것을 진행자에게 건네주는 연기를 하셨습니다. 진행자가 어떻게 없애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하자 환자분은 우주선에 태워서 멀리 보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환자분들도 자신의 증상을 누구보다 없애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모두 병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환자들은 자신의 환청이나 망상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치료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조현병의 환청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뇌에서 실제 소리처럼 처리됩니다. 또한 강박장애 역시 스스로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 행동을 멈추기 어렵습니다. 즉, 정신질환은 단순한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저는 이를 보며 암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암 환자도 자신의 병을 알고 없애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병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신질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증상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아도 그 고통 자체는 매우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신질환을 가볍게 판단하기보다 이해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무심코 사용하는 표현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저는 정신질환 환자분들도 자신의 증상을 누구보다 없애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역시 충분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납병원에서의 실습을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를 바라보던 제 안에 막연한 긴장과 편견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대화를 나누며 치료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기술보다도 공감과 경청,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태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납병원이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니라 대상자 분들께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재활의 공간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대상자를 이해하는 동시에 저 자신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습은 정신질환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돌아보고 대상자를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개인으로 바라보게 된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실습 전에는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렵고 다소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원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러한 생각이 편견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원님들은 바자회를 준비하며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포켓볼이나 만들기 활동에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또한 어려운 과정이 있어도 끝까지 완성해내며 성취감을 느끼고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회원님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활동을 도우면서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이 얼마나 크고 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들은 질환 이전에 각자의 개성과 재능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대상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편견 없이 다가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용인 스마트 납병원 실습은 정신질환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조심스러웠지만 대상자분들과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며 정신질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과 지속적인 지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신건강 간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환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을 꼭 여러분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등장할 곡은 용인 스마트 납병원 환자분들과 함께한 합창곡입니다. 납병원은 병동과 지역사회 사이에서 사회 복귀와 회복을 준비하는 공간이며 환자분들은 그 안에서 각자의 삶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실습을 통해 정신질환은 단순히 특별한 누군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와 지지 속에서 충분히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들 역시 언젠가 자신의 삶에 꽃이 활짝 피기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정신질환 환자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의 회복과 쾌차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